뉴스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참전용사 비하 발언 의혹을 최초 보도한 시사지 더 애틀란틱의 편집장 제프리 골드버그는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추가 보도와 추가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은 이 보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고 군복무를 회피했던 인물이라고 보도하면서 과거에 존 맥케인 의원에 대해 포로로 잡혀있는 게 영웅이냐며 포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좋다고 말했던 일화를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의 성장 과정에 군대와 관련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게 된 배경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티브 잡스의 미망인인 파월 잡스가 자신의 회사 에머슨 컬렉티브를 통해 2017년부터 시사지 더 애틀랜틱의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남긴 돈을 사기꾼이 운영하는 실패한 급진 좌파 잡지에 아내가 낭비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파월 잡스는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측에 $60만 이상을 기부했고 2016년에는 힐러리 클린턴의 슈퍼팩에 $200만 기부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드가 보도했습니다. 루이스 드조이 연방우체국장이 자신이 공직에 임명되기 전 운영했던 뉴브리드의 직원들에게 공화당에 후원금을 내게 하고 나중에 보너스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드조이 우체국장은 10년 이상을 이런 활동을 했고 이를 발판으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얻어 현재 자리에 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이 회사 직원들이 공화당 후보에게 후원한 액수는 $100만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어제 노스캐롤라이나 검찰총장에게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된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스콘신 커노샤에서 경찰에게 7발의 총격을 당하고 하반신 불수가 된 것으로 알려진 제이콥 블레이크가 영상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지난 5일 트위터에 공개됐습니다. 이 동영상은 어제 주요 언론들이 모두 전했는데요. 블레이크는 24시간 내내 고통스럽다면서 누구든 한순간에 자신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삶을 바꿔라. 우리는 함께 뭉칠 수 있고 돈을 만들고 모든 걸 더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레이크는 앞서 4일 화상으로 진행된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블레이크의 변호인은 블레이크가 받고 있는 성폭력과 무단 침입 등 3가지 기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 그랜드 마운틴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이사야 엘리엇이 화상으로 미술 수업을 하던 중 장난감 총을 만지는 모습이 화면에 비춰진 일로 인해 5일간 정학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팍스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일로 보안관이 학생의 집에 출동하기도 했다는데요. 이사야의 부모는 놀란 아이가 울었다고 진술하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 진짜 무섭고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교육당국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지역 행정당국은 인종차별적인 대응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한편 이사야의 부모는 이사야를 사립학교로 전학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절 연휴 중인 지난 주말 조지아주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조지아주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 현재 조지아주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6,0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60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고 1일 신규 확진자는 1,664명으로 보고돼 6일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8만 3,1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이 흑인 남성 데니얼 프루드의 복면을 씌워 질식사하게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로체스터의 격렬한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자 러블리 워렌 로체스터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워렌 시장은 경찰의 위기 개입 부서를 폐지하고 이 부서의 예산 관할권을 청소년 여가 서비스 부문으로 이전하며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늘리고 인종평등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루드 체포 당시 경찰은 프루드가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한 채 벌거벗고 밖에서 뛰어다닌다는 신고를 받았고 프루드가 경찰에 체포되자 총을 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땅에 침을 뱉기 시작해 그의 머리에 두건을 씌워 침이 튀는 것을 막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에서 말을 죽이거나 말의 귀와 성기, 내장 등을 제거하는 범행이 지난 수개월간 30여 건이나 발생해 경찰이 40여 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수사에 나섰다고 BBC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승마연맹의 세르주 르콤트 회장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잔인하고 야만적인 범행이라면서 동물을 가혹하게 대하는 것은 사람을 잔혹하게 대하는 것의 전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15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로 140일 만인 오늘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서울지법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이었던 집회 참가 금지를 위반했다며 보석 취소와 함께 3천만 원의 보증금도 몰수했습니다. 전 목사는 재구속 결정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업종을 국세청 납세 신고재료 등을 활용해 선별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인데요. 여기에 아예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에게도 당장 시급한 생활비와 재기에 필요한 자금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 문 손해사정사,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비하 발언을 했다. 더 애틀란틱이라는 시사 매거진에서 이런 보도를 내보냈었죠. 그리고 그 보도 내용에 덧붙여서 CBS 방송과 폭스뉴스에서도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전 용사들, 베테랑들에 대해서 좀 비하 발언을 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는 건 난 원하지 않는다. 포로로 잡히는 거는 영웅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하고요. 베트남 전쟁 참전에 대해서 이제 반대했던 이야기들. 예전에 그 맥케인 후보와 경쟁할 때 존 맥케인 상원의원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했던, 그 당시에는 이제 선거 캠프가 서로 간의 경쟁이었던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그 맥케인 후보에 대해서도, 맥케인 후보는 이제 베트남 전쟁 때 전쟁 포로로 잡혀서 5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포로 생활을 했던 영웅이었죠. 전쟁 영웅으로 저희가 추앙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포로로 잡히는 게 무슨 영웅이냐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그런 것들은 이제 다시 다 소환해 가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부터 전쟁에 참가한 그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이런 이제 기사들을 다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대놓고 성장 과정부터 이야기를 하고요. 알고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관학교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에서부터 이 군사 조직 혹은 군사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익히면서 커왔고, 거기에 대한 뭐 반감 내지는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좀 생각들을 어려서부터 쌓여왔던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그 참전용사 비하 발언에까지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논조로 기사를 지금 아주 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반발하고 나섰죠. 그런 말 한 적 없다라는 이야기 했고요. 멜라니아 여사까지도 트위터에다가 나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대통령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얘기했고요. 국방부 장관도 나섰습니다. 거의 보훈처장도 같이 함께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그런 말 한 적 없고, 대통령은 이 군대, 미국의 군대, 그리고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항상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세상에 어떤 군 통수권자가 자기 군에 대한 그런 비하 발언, 군사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점차 가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트럼프 선거 캠프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보도를 처음 내보낸 더 아틀란틱이라는 잡지가 쓴 기사 내용에 보면은 전부 다 익명의 제보자로 되어 있다는 거죠. 4명의 제보자를 이야기하면서 보도를 한 것인데, 근데 그 4명이 다 익명의 제보자라는 겁니다. 그 익명의 제보자라고 이렇게 감춰야 될 이유가 있느냐? 수상하다는 것이죠. 그건 편집장이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취재원 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이 그 기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제보를 해준 취재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하지 않는 관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취재원 보호 원칙과는 별개로 이 익명의 제보자라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언론사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막 해대는 그런 그 저널리즘에 해악을 끼치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이 더 아틀란틱의 취재 주주가 알고 봤더니 그 파웰 잡스라는 여성분인데,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돈이 가장 많다라고 알려진 여성인데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의 아내였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면서 아내에게 물려준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이 재산을
그런 데다가 써가지고 쓰면은 남편이 이게 또 고인이 된 남편이 과연 좋아하겠느냐 이런 이제 말을 트위터에다가 올린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 스티브 잡스의 아내였던 이분은 지금 조 바이든 선거 후보 측에만 벌써 60만 불 이상 기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2016년에는 클린턴 힐러리 후보 측에다가 200만 불의 기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계에서 아주 톡톡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에서 내보낸 보도라는 그 색깔론을 지금 강하게 드러낸 것인데요. 사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이 언론사들이 가지고 있는 논조들이 점차 정치색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대해서 가짜뉴스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제조 공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여 세웠던 CNN이라든가 뉴욕타임즈, 뭐 ABC 방송 이런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주요 언론이라고 알고 있던 이런 거물 언론사들을 다 싸잡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하고 욕을 했었는데 이 언론사들이 지금 철저하게 민주당에 유리한 기사들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편에 들어서 기사를 쓰고 있는 보수 언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명 언론사는 폭스TV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저희가 또 다른 언론사들의 영향력들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악시오스라든가 복스라든가 이런 인터넷 쪽의 언론사들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간 이 언론사들이 내놓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은요. 뭔가 지금 민주당 쪽에 치우친 것 같다 혹은 공화당 쪽에 치우친 것 같다라는 인상을 주는 기사들이 요즘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내보내는 기사를 볼 때 그런 점을 좀 주의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요.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 베테랑들로부터 표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기독교, 종교 쪽의 유권자층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이 미국 사회에서 이 베테랑들의 표심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표심이죠.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표심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선거 캠프 쪽에서는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진실 여부를 떠나서 언론사들의 너무 이런 치우쳐진 언론 보도 행태 그리고 이런 언론 보도 행태에 그 익명의 제보를 이용하는 이런 모습들은 좀 불공정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우편투표 문제로 연일 화제의 인물이 됐던 루이스 드조이 연방 우체국장 이번에는 아마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드조이 우체국장이 되기 전에 본인이 운영했던 뉴 브리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2000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금 확인된 것만 공화당 후보들이 하고 있는 펀드레이징 파티 이런 데들의 이제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돈을 내게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던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 불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불법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데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정치 헌금을 낸 자기 직원들한테는 보너스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를 어떻게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숫자가 정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무려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직원들이 정치 헌금을 하게 하고 그 정치 헌금 한 것은 나중에 회사에서 보너스로 지급해주고 하는 식으로 직원들을 계속 독려해 왔다는 거죠. 그 14년 동안 이 회사가 공화당 후보들한테 주었던 돈이 무려 100만 달러나 된다. 근데 같은 기간 동안 민주당 후보한테 들어간 헌금은 700불밖에 안 된답니다. 이거 너무나 큰 차이가 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회사에 있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둔 전직 직원들 5명이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해서 일종의 폭로를 한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로 정치 헌금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너스를 줘서 일종의 reimburse, 그러니까 이제 환급을 해준 그런 형식으로 이게 됐다 그러면 이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이 연방법 위반이고요. 선거법 위반은 중범죄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민주당 상원의원이죠. 원내 총무를 맡고 있는 척 슈머 상원의원이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 검찰총장, 그러니까 주 법무부 장관이죠. 주 법무부 장관한테 이 사건 좀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회사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참 많이 겹치죠.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는데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지난주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 부재자 우편투표 신청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를 해드렸는데 노스캐롤라이나주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 발음하기도 참 힘든데요. 연방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통적으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장군이 지금 너무 세면 그 장군의 말을 공격해라.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에서도 계속해서 무엇인가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상대방 후보의 흠집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족들을 지금 한두 명씩 집중 공략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최근에 그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미용실 갔던 일, 마스크 끼지 않고 미용실 갔던 사건에 대해서 공화당이 굉장히 크게 공격을 퍼부었죠. 특히 백악관 쪽에서도 그렇고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런 공격을 퍼부었었고, 지금 이제 루이스 드조이 우체국장이 마찬가지로 민주당 쪽에 그런 포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잡음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 네거티브 공략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벌어지는 현상일 텐데요. 유권자들이 이런데 마음이 좌지우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좀 명확하게 이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정견이 무엇인지, 정책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유권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애틀란타 인터넷 매체의 선도주자 뉴스앤포스트는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최근 도입한 최신 장비로 동영상 제작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남기고 싶은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녹화하고 감동까지 그대로 전달되도록 편집해드립니다. 회사 소개, 제품 안내, 서비스 홍보 등 알려야 할 내용은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전달해드립니다. 캠페인이나 동영상 시리즈 제작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그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뉴스앤포스트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예, 한국 정부가 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가졌는데요. 내용이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된 폐업을 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이죠. 비록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아예 문을 닫은 업체들이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 상당히 좀 적극적인 지원 방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한국은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이 미국 의회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연방정부 셧다운 빨리 막아야죠. 예, 셧다운 막기 위한 조치 먼저 하시는 것도 뭐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뭐 진작부터 먼저 말을 해왔던 것 아닙니까? 두 번째 경기 부양 체크 보내주겠다. 될 거다. 뭐 대통령님은 뭐 더 크게 쓰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뭐 기다리게 해놓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 오랜 시간을 끌게 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미국 의회, 연방의회도 하루속히 경기 부양책, 경기 부양 법안 통과시키시고 우리 국민들 기다림에 부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